안녕하세요. 오늘은 MZ세대의 필수 주제인 MBTI라는 검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MBTI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인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이사벨 마이어스와 캐서린 브릭스가 만든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사람의 성격을 알아보는 심리 검사로는 크게 두 종류가 되는데요. 우선은 이 MBTI처럼 사람의 성격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눈 유형론적 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성격은 이러이러이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어 하는 그 몇 가지 요소를 설명한 후에, 그래서 당신 성격은 이 요소에 어느 정도씩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특징론적 검사가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걸로는 MMPI라는 검사나 아니면 네오인성 검사 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MBTI는 유형론적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인데 요 몇 년 MZ세대 분들의 소통 주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붐이 일었어요. 그러나 조금 맹신하면 안 되는,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MBTI의 경우는 좀 자기 보고식 검사예요. 그러니까 즉 스스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요렇다라는 식의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은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유형에 맞게 체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래 라고 생각하는 어, 나를 그런 체크하실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서 기대하는 나 있죠. 뭐 부모님이 나를 기대한다거나, 뭐 회사에서 이루어진 검사라면 회사의 상사가 좀 좋아하실 만한 그런 유형으로 체크를 무의식적으로라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맹신하시기보다는 약간은 그냥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세상 모든 사람을 딱 1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유형에 이렇게 너무 고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다른 사람이랑 나랑 이래서 다르고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MBTI 유형 검사로는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영역이 양극단의 척도에서 어느 정도에 있냐 로 우선 나누어서 채점이 된 다음에 유형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각 네 가지 척도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척도는 E와 I예요. 그래서 E와 I의 경우에는 에너지의 방향이라고 해서 어, 보통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약간 E는 인싸, I는 아싸, 혹은 뭐 친구가 많냐 적냐, 아니면 목소리가 크냐 적냐, 뭐 이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시면 이의 경우에는 extraversion, 그래서 좀 쉽게 생각하셨을 때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좀 정신적으로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돼 라는 분들이 E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주변 사람들에게 E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에너지 충전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하니까 어? 신체적으로 누구 만나고 오면은 뭐 목 아프고 몸 아프고 피로가 쌓이는 신체적인 에너지 소모되는 건 똑같지 않아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좋은 조언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신체적으로 목 아프거나 뭐 몸이 피곤하거나 이런 에너지 다 똑같은데 약간 이렇게 소모에 의해서 충전이 마음이 충전이 되는 분, 밖으로 말하면서 좀 힘이 생기는 분들이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I는 introversion이라고 해서 내향형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조금 사람들 만나는 걸 무조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친구 없고 아싸 아니에요. 친구 만날 땐 즐거워도 만나러 가서 내가 충전해 놓은 에너지 좀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외출 약속 전에 집에서 좀 충분히 휴식이 필요하다거나, 혹은 외출하신 이후에 이제 충분히 즐겼으니 난 이제 집에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비축에 의해 에너지가 충전된다라는 분들이 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좀 안으로 에너지가 흘러가시죠. 네, 이렇게 키워드로 보면 E 같은 경우에는 활동적, 뭐 적극적, 선 경험 후 이해. 그러니까 일단 경험하신 다음에 이해를 하시는 거죠. 약간은 충동적이라고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다음에 주로 말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또 편해 하십니다. 반면에 I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내성적, 뭐 좀 신중한, 선이해, 후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바로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하신 이후에 행동으로 옮기시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글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런 가끔 내향형 분들이 아니요, 저 내향형이 아니었나 봐요. 저 글 쓰는 거 싫어해요.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글이 아니셔도 하다못해 뭐 배달이라도 전화할 때 너무 떨리고 부끄러운데 배달 어플 같은 데에서 이렇게 리뷰를 쓰는 건 괜찮다. 막 이런 분들 있으시죠. 전화보다 카톡이 낫다. 뭐 이런 분들. 그런 글로 소통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분들이 I에 가깝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S와 N, 인식이라는 척도가 있는데요. 보통 E랑 I는 기억을 잘 하시는데 S랑 N은 좀 헷갈려 하세요. S랑 N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무엇을 조금 뭘 가지고 인식하냐, 어떻게 인식하냐, 기본적으로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S는 센싱이라고 해서 오감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조금 뭔가 표현하거나 묘사하실 때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묘사를 좋아하세요. 예를 들어 사과라고 했을 때 빨개, 달아, 맛있어, 동그래 뭐 이런 표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약간 숲보다는 나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시고 아무래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약간은 관례를 따르려는 경향도 있으세요. 제가 경험으로 제 주변 사람들에서 S 성향이 강한 분들을 보면은 공부하는 사고력이나 이런 생각 말고 일할 때 생각하시는 거 말고 약간 남는 시간 있으시죠? 뭐 출퇴근 시간이라거나 뭐 내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시간에 생각이라거나 상상 같은 거 별로 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셨어요. 반면에 N은 N으로 시작할 것 같죠? 네, intuition, 직관형이라는 용어인데요. 아까 S이신 분들이 오감을 통해 주로 인식을 하셨다고 하시면 이분들은 육감,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현재보다는 약간 미래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오감보다는 좀 표현을 할 때도 비유적인 표현, 뭐 아니면 상상, 공상,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식을 많이 하세요. 아까 사과의 예로 보면은 사과를 설명하거나 생각하실 때, 인식하실 때 사과? 백설공주? 마녀? 뉴턴?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약간 통통 튀시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성이나 뭔가 변화, 다양성 이런 걸 추구하시기 때문에 의미나 아니면 좀 동기부여 같은 게 중요한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반대로 S와 반대로 나무보다는 좀 숲을 보는 걸 좋아하시고 제 경험상 N 성향이 강한 분들은 좀 출퇴근 시간이나 남는 시간에 약간 상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각이나 예를 들면 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철학적인 생각하시는 분부터 아니면 뭐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복귀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뭐 사람들과의 대화를 곱씹는 분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정말 소설 속 내용처럼 공상이나 상상을 주로 재밌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세 번째로 판단인데요. 판단 같은 경우에는 약자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셔서 보통 이해를 굉장히 잘 하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조금 구체적인 뜻을 보자면 판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인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무엇을 기반으로 판단을 내리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T 같은 경우에는 thinking, 사고형인데요. 뭔가 포커스가 사실과 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맞아? 틀려? 뭐 이렇게 객관적인 판단을 굉장히 주로 하시고 그래서 약간 원리 원칙, 뭐 규범,
기준 요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아무래도 그런 것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다 보니까 약간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반면에 F 같은 경우에는 feeling, 감정형인데요. 포커스가 사람, 뭐 관계 이런 거예요. 그래서 판단을 내릴 때 아까는 옳냐 그르냐라고 보시면 F형 분들은 좋고 싫고 그런 호불호의 근거에서 판단을 내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것을 조금 더 쉬운 예로 말씀드리면 식당을 가실 때 T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당의 본연의 목적은 밥이 맛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T형 분들이 좋아하는 맛집이다. T형 분들이 자주 가는 식당은 그 판단 근거가 가성비가 좋다, 맛있다, 뭔가 청결하다 이런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정한 기준에 맞게 가게를 선택해서 가신다고 보시면 F형 분들은 나에게 좋은 가게란 이 가게 사장님이 친절해서 나는 자주 가. 서비스가 좋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갔던 추억이 서려져 있어. 이렇게 감정의 관계나 어떤 감정에 기반해서 판단을 내리시는 분들이 F형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이분들은 좀 주관적인 판단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공감을 잘 하시고 약간 남의 얘기도 나의 얘기처럼 받아들이시기도 합니다. 논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상황에 좀 주관적으로 개입을 하는 경향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어떤 명제나 뭐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딱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의롭고 이런 것을 T형 분들이 추구하신다면 이분들은 조금 더 상황 맥락을 고려한 포괄적인 그런 판단을 좋아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생활 양식 척도에는 J와 P가 있는데요. J 같은 경우에는 저찡, 판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뭔가 계획을 세우고 명확한 기준을 갖고 뚜렷한 어떤 목표 의식과 방향 감각이 설정되어서 이렇게 계획들을 구조화해서 그걸 실제로 이렇게 탁탁탁탁 이행하는 것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규칙적이고 일상이 정리정돈된 그런 성향을 보이시고요. 이분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빠른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뭔가 지지부진 이렇게 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고 뭔가 빨리빨리 결정해서 확실히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맞게 행동하는 것에 희열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좀 스케줄러에 일정 같은 거 쓰시고 이걸 하나씩 하면서 착착착착 지워 나갈 때 굉장히 기쁨을 느끼시고 마음도 편한 분들이에요. 반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일정을 좀 통제하고 조정하고 나만의 그 체계와 질서에 좀 안심하는 경향이 있으셔서 계획이 틀어졌을 때 좀 굉장히 당황하실 수도 있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실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P형 같은 경우에는 perceiving, 인식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J분들과 다르게 의사결정을 뭐 빨리 하고 이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의사결정 자체에 큰 관심을 두기보다는 많이 알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최대한 정보 수집을 많이 계속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J분들이 보시기에 벼락치기 같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못해서 뭐 계획을 세우는 걸 못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 입장에서는 정보가 부족해서예요. 정보를 더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정을 계속 미루고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의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보실 수 있고요. J분들이 장점이 이렇게 명확한 목표의식, 뭐 뚜렷한 방향성, 철저한 계획 이런 것이라고 보면은 P형 분들은 그 J분들께서 그 세우신 계획 밖에 있는 것을 잘 혹시라도 못 보시는 것을 P분들이 일의 과정에서 보시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장단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P형 분들은 조금 더 자율적이고 즉흥적이고 융통성 있고 뭐 이런 키워드로 정리가 되실 수 있고요. 목적
방향, 계획 이런 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상황에 맞는 선택들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 MBTI 네 가지 척도의 양극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이 양극은 자신이 좀 좋아하는,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선호 경향을 알아본 것 뿐이지 어떤 기준이 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절대 없고요. 또 실제로 나의 능력의 유무와도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E형이니까 사교성이 좋고 T형은 뭔가 사고형이라니까 좀 공부를 더 잘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런 거 없고 내가 생각하는 나와 실제의 나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제가 뒤에서 16가지 유형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유형이 더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른 것이 당연하고 또 다양성을 파악해서 서로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존중해주고 이런 사회가 됐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MBTI의 약간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론적인 근거가 살짝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MZ세대 분들의 소통 방식이 된 이유,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고 싶고 그만큼 나랑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좀 공통점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와 지지를 받고 싶고 또 나와 너무 다른 분을 봤을 때 그분들을 좀 더 이해해드리고 싶어서 이게 유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와 의의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